계엄은 내란입니다. 아니 반드시 내란이 되어야 합니다. 계엄이 발표되자마자 거리에는 이미 내란 청산이라는 피켓이 등장하고 앞뒤도 안 맞는 증언들, 나무 같은 지렁이 메모,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헌법재판소부터 1심 판결까지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처럼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치 정해진 답안지를 우리 손에 쥐어주고는 다른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뉴스 속 내란이라는 자극적인 단어에 매몰되어 있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반드시 내란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접하는 사람, 그리고 국가의 내부 상황을 가장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 바로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후보실부터 줄곧 외쳤습니다. 민주당은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다라고 말이죠. 이 민주당 정권은 이거는 정상적인 정권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정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마 지난 선거에서 200석 이상을 확보했으면 이 사람들은 아마 헌법을 개정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빼려고 했을 겁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정당이 오히려 헌법을 파괴하는 세력과 손을 잡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외세에 갖다 바치려는 그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대통령은 이미 간파했던 겁니다. 뿌리부터 썩어버린 이 거대한 카르텔의 정체, 도대체 그 배후에 누가 있길래 대통령이 이토록 처절하게 외쳤던 걸까요? 중국 국영방송 CCTV는 단순한 방송사가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이 운영하는 국영 선전방송입니다. 이곳에서 나오는 인터뷰나 발언은 단순한 언론 인터뷰가 아니라 중국의 정치 메시지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과 민주당 의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중국 국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합니다. 大家好，我是重庆南的知识郎成超。 친애하는 중국 인민 여러분, 大家好，新年快乐。 신축년 새해를 맞이해서 인사드립니다. 대한민국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심지어 중한수교라며 한국보다 중국을 먼저 앞세워 부르는 의원까지 있습니다. 중국어로 이름을 말하며 고개를 숙이는 그들,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중국의 볼모입니까? 더 소름 돋는 건 선관입니다. 2018년 선관위 공식 유튜브 채널에 민주주의와 리더십 다큐에서 왕훈잉이라는 사람이 올라옵니다. 왕훈잉은 장점인부터 시진핑까지 중국의 통치 철학을 설계한 권력서열 4위의 최고 이론가이자 공산당 연구 집권의 토대를 완성한 현대판 제갈량이라 불리는 인물입니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의 허점인 언론의 자유와 개방성을 역이용해 해외 여론을 조작하고 화교 포섭 전략을 총괄하는 칭중 공작의 사령탑이기도 합니다. 자유투표 대신 강력한 사상 통제와 중앙 집권을 설계한 자로 현재 대만과 서방 국가들의 선거 개입 및 심리전 의혹 중심에 서 있는 매우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선거를 책임진 선관위가 이런 인물을 민주주의 리더십의 표본이라며 치켜 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가입이나 정치 관여가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는데 공산주의 지도자를 옹호하는 다큐를 내보낸다는 것을 정상적인 행동으로 봐야 될까요? 중국 공산당의 통치 철학을 설계한 자를 찬양하는 기관이 치르는 선거, 그 결과를 우리가 100%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날카로운 중국의 송곳이 우리나라 언론도 겨냥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적자에 허덕이는 JTBC에 중국의 IT 건물 텐센트가 1000억이라는 거액을 투자했습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매수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왕훈잉이 설계한 통일전선 전략의 핵심은 적진 내부의 목소리를 장악하는 것입니다. 중국 자본이 국내 대형 언론사에 숨통을 지는 순간 보도의 방향이나 콘텐츠의 결이 은밀하게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드라마 빈센조의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뭐가 보이시나요? 분명 우리가 먹는 비빔밥인데 용기 여기저기에 중국어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 음식이 순식간에 중국 브랜드로 둔갑한 겁니다. 그리고 단 2회 만에 동북공정 논란으로 폐지된 사극 조선 구마사에서는 세종대왕이 중국 만두와 월병을 대접합니다. 이건 단순한 광고가 아닙니다. 이건 한국 문화의 뿌리를 흔들려는 치밀한 공작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정상적인 행태가 우리 국방과 외교의 심장부까지 파고들었다는 겁니다. 최근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서해에서 미중 전투기가 일촉즉발로 대치했는데 우리 국방부가 중국엔 입도 뻥끗 못하면서 미국에만 항의하다가 망신을 당했습니다. 미군이 사과했다고 거짓 발표까지 했다가 미국이 그런 적 없다고 즉각 반박했죠. 동맹은 흔들고 중국은 상전 모시듯한 이 태도가 정상적인 국가일까요? 윤 대통령이 내란범이 된 이유는 그저 진실을 자세히 알고 있다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쏟아지는 법안들을 보십시오. 민주당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국가 세력임을 다처한 법안들을 내세우기 바쁩니다. 선관위 허위 방치 10년, 중국 혐오함은 5년, 국가보안법을 없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내란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거죠. 이걸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들이 이렇게 내란이라며 미친듯이 몰아붙이는 데에는 더 큰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세대에게 계엄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자극적인 뉴스, 학창시절 배운 역사, 우리는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도 전에 계엄이라는 단어에서 총, 칼, 군인, 독재라는 공포부터 떠올렸습니다. 저들은 지난 수십 년간 이 공포를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는 무기로 써왔습니다. 계몽되기
그런데 이전에 외국에서 살다 온 제 아내도 그러더군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은 나쁜 사람이냐고요. 이게 바로 교육과 언론이 심어놓은 프레임의 무서움입니다. 지금 이란의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키워드를 침략전쟁, 초등학교 오폭, 내정 간섭으로 놓고 바라본다면 미국이 문제의 중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키워드를 47년 독재, 히잡을 벗는 여성들, 시위대 학살로 놓고 바라본다면 이란 정권이 문제의 중심으로 보입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어떤 프레임으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미국도 이란 말고 언론과 프레임 전쟁 중이라 할 정도로 치열합니다. 최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언론의 보도 형태를 보며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했습니다. 이란 정권은 지금 벙커로 숨어들 만큼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헤드라인은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이란 점점 더 절박해지다가 정답이겠죠. 하지만 언론은 이런 진실 대신 민간 시설이나 에너지 타깃이 타격받는 자극적인 영상만 내보내며 중동 전쟁 격화라는 공포의 헤드라인을 뿌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국민을 공포에 빠뜨려야만 정부의 무능을 탓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다 못한 미국 대변인조차 CNN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We expect you to cover that as you should, Caitlin, but you and your network know that you take every single thing this administration says and tries to use it to make the president look bad. That is an objectable fact. 미국 정부가 이토록 언론과 처절하게 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언론이 비추는 모습이 대중과 국민에게는 곧 세상의 전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프레임이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작용되어 왔을까요? 1989년 동의대에서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에 젊은 경찰관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명백한 살인인데 저들은 여기에 민주화라는 이름을 붙여서 가해자들에게 보상금까지 줬습니다. 살인이 민주화로 둔갑하는 프레임의 위력입니다. 반면 명동에서 우리 주권을 지키자고 외치는 청년들의 목소리에는 어떤 프레임을 씌웠는지 아십니까? 헌법에 나온 표현의 자유를 외친 청년들을 향해 깽판이자 업무방해라는 프레임을 씌워 탄압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손님 내쫓으면 업무방해 아니고 가게 안에 들어온 사람 내쫓은 것만 업무방해인가요? 지금까지는 이제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고 해서 그게 무슨 표현의 자유예요? 그게 깽판이지. 경찰 7명을 죽이는 행위는 민주화 운동이 되면서 청년들의 반중 시위는 깽판이 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고 계십니다. 중국 공산당 눈치 보느라 청년들 입을 막고 자국민이 피살돼도 북한 눈치 보며 월북몰이 프레임을 씌우는 자들이 이제는 대통령의 결단에 내란의 프레임을 씌워 국민의 눈을 가리려 합니다. 추세에 몰려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고 준비되지 않은 계엄으로 인해 실패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서 계엄이 결국 실패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지금 우리가 겪는 이 혼란, 정말 힘들고 막막한 거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건 실패해서 생기는 혼란이 아닙니다. 어떤 큰 성공을 앞두고 그 길목에서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진통 같은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비포장도로를 지나야 고속도로가 나오는 법 아니겠습니까? 13계엄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저들이 언론을 이용해서 독재니 내란이니 하는 가짜 프레임을 아무리 씌워도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께서 나라를 위해 스스로 불꽃이 되기로 결단하신 거고 본인을 태워서 대한민국이라는 등불을 다시 밝히고 계신 겁니다. 대통령께서 밝혀주신 그 불씨를 우리가 꺼뜨리지 않고 국가 정상화이자 부정선거 척결하는 그날까지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를 기꺼이 내주십시오. 이 모진 풍파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버티는 이유는 바로 깨어있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끝까지 윤호개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